선크림 매일 바르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선크림은 바르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바르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피부를 망가뜨릴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선크림을 꾸준히 쓰는데도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탄력이 더 떨어져서 저희 병원을 찾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크림을 바르는데도 피부는 왜 더 안 좋아지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지 기준부터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크림을 왜 바르시나요? 맞습니다.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바르잖아요. 그래서 선크림을 제대로 쓰려면 먼저 자외선부터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외선은 햇빛에서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 피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자외선은 크게 UVB 그리고 UVA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UVB, 즉 자외선 B는 피부를 빨갛게 태우는 자외선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밖에 나가면 피부가 따갑고 빨개지잖아요. 이 자외선 B가 그 원인인데요. 반대로 UVA, 즉 자외선 A는 피부 표면이 아닌 피부 안쪽까지 깊게 들어가서 작용을 합니다. 피부 속에서 콜라겐을 손상시키고 탄력을 떨어뜨리면서 주름이나 처짐 같은 노화를 유발하는 자외선입니다. 더군다나 이 자외선 A는 우리가 바로 느끼기가 어려운데요. 자외선 B처럼 따갑거나 붉어지는 반응이 없기 때문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계속 쌓이는 경우가 많죠. 정리하자면 자외선 B는 피부를 태우는 화상 자외선, 자외선 A는 피부를 늙게 만드는 노화 자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외선 A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A는 흐린 날에도 또는 실내에도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흐린 날이나 실내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얼마 전 상담했던 제 환자분도 원장님, 저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출근해서 바로 사무실로 들어가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안타깝지만 노화를 촉진하는 자외선 A는 유리창을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실내나 차 안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운전을 하시거나 창가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피부는 계속 자외선에 노출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밖에 나갈 때만 바르는 제품이 아닌 실내에 있을 때도 꾸준히 발라야 하는 필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선크림을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선크림을 고를 때 SPF와 PA 지수를 먼저 확인하실 텐데요. 보통은 이 지수가 뭘 뜻하는지 모르고 무조건 높은 것만 찾으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사실 중요한 건 단순히 수치가 높은 제품을 고르는 게 아닌 내 피부와 상황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SPF와 PA 지수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선크림에 적혀있는 SPF는 피부를 빨갛게 태우는 화상 자외선인 자외선 B를 얼마나 막아주는지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SPF 뒤에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 B를 잘 차단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SPF가 높을수록 피부가 덜 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PA 지수입니다. 이 PA 지수는 자외선 A를 얼마나 막아주는지 나타내는 기준인데요. 제가 아까 자외선 A는 피부 안쪽에 영향을 주면서 콜라겐을 손상시키고 탄력을 떨어뜨려서 주름이나 처짐 같은 노화를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 피부 노화와 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 SPF 지수보다는 자외선 A를 막아주는 PA 지수입니다. 아시다시피 PA 지수 뒤에 붙는 플러스 표시가 많을수록 차단력이 높은데요. 플러스 1개부터 플러스 4개까지 표시가 됩니다. 물론 단순히 차단력만 놓고 보면 수치가 높은 제품이 더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건 내가 그걸 꾸준히 제대로 쓸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실내 위주의 생활하시는 분들은 굳이 높은 수치의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선크림의 특성상 차단력이 강할수록 제품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피부 자극도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을 줄여서 바르게 되거나 피부 타입에 따라서 트러블 혹은 눈시림 같은 불편함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결국 차단력이 높은 제품만 고집하는 바람에 오히려 효과를 제대로 못 보거나 피부가 망가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조건 지수가 높은 제품보다는 내 생활 패턴에 맞게 꾸준히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실내 생활이 많거나 가벼운 일상 활동 중이라면 PA1 플러스에서 PA2 플러스 정도로 충분하고요. 가벼운 외출이나 야외 활동이 있는 날에는 2 플러스에서 3 플러스 정도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변에 가거나 운동을 할 때 등 장시간 야외 활동에는 PA3 플러스나 4 플러스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SPF와 PA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피부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선크림의 종류입니다. 선크림은 종류에 따라서 사용감이나 피부 반응이 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수치만 볼 게 아니라 내 피부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 제품인지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선크림의 종류는 크게 무기자차, 유기자차, 그리고 혼합
혼합자차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피부 표면에서 튕겨내는 방식의 물리적인 차단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부 위에 얇은 차단막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흡수되는 과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극이 적고, 특히 아이들처럼 민감한 피부를 가졌거나 트러블이 잘 올라오는 분들께 비교적 잘 맞는 편입니다. 하지만 발림이 조금 뻑뻑하게 느껴질 수 있고, 바르면 선크림이 하얗게 뜨는 백탁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반대로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피부에서 흡수한 뒤에 열로 바꿔서 배출하는 방식의 화학적 차단제인데요. 그래서 제형이 가볍고 발림이 부드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 훨씬 편한 제품이죠. 다만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이 반응이 자극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따끔거리거나 피부가 빨개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감 피부이신 분들은 처음 사용할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 뒤나 턱 아래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에 소량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고 피부 반응을 보면서 점차 사용량을 늘려주시는 방법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섞은 혼합자차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혼합자차는 무기자차처럼 자극은 줄이면서 유기자차처럼 발림이나 사용감은 개선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기자차와 무기자차, 이 두 종류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한 제품인 거죠. 물론 이 두 가지를 섞었다고 해서 모든 단점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여전히 약간의 백탁이 남을 수도 있고, 피부가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혼합자차에 들어있는 약간의 유기자차 성분에도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무기자차, 피부 내구도가 튼튼하신 분들은 유기자차, 무기자차는 답답하고 유기자차는 자극적인 분들에게는 혼합자차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들 피부에 맞는 선크림 잘 고르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올바른 선크림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바르는 양입니다. 선크림은 정말 충분한 양을 발라주셔야 하는데요. 바르는 양이 부족하면 제품에 표시된 SPF나 PA 효과를 제대로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원래 발라야 하는 양보다 훨씬 적게 바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올바른 선크림의 양은 얼굴 기준으로는 보통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인데요. 생각보다 많죠. 이걸 한 번에 어떻게 다 바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려고 하면 뭉치거나 밀리기가 쉽고 피부에 고르게 퍼지지 않아서 안 발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나눠서 발라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알맞은 양을 바르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500원 반 정도 크기로 짜서 얇게 한번 얼굴 전체에 펴발라주시고 가볍게 흡수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얇게 덧발라서 전체 권장량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나눠서 발라주면 선크림이 훨씬 균일하게 밀착되면서 빈틈없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밀림이나 들뜸도 줄어들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할 때도 훨씬 자연스럽게 올라가실 거예요. 그리고 바르는 양과 더불어 또 하나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한 번만 바르고 끝내는 습관입니다. 선크림은 시간이 지나면서 땀, 피지, 아찰 때문에 계속 지워지기 때문에 한 번 바른 걸로는 하루 종일 유지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마스크를 쓰거나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외부 활동이 있는 날에는 자외선 차단력이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이미 화장을 다 했는데 어떻게 덧바르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덧바르실 때는 쿠션 타입 선크림이나 선스프레이처럼 메이크업 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미리 구매하셔서 활용하시면 화장을 크게 망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좋은 선크림을 고르는 것만큼 제대로 바르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충분한 양을 얇게 나눠서 발라주시고 중간중간 덧발라서 자외선 차단력을 계속 유지해주는 것, 이것만 지켜주셔도 선크림 효과를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선크림을 잘 고르고 올바르게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우는 방법인데요. 선크림은 제대로 지워지지 않으면 선크림 잔여물이 계속 피부에 남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잔여물이 모공을 막으면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피부결이 점점 거칠어져서 화장이 더 들뜨는 원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선크림은 바르는 만큼 지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많은 분들이 선크림을 사용하고 나면 무조건 클렌징 오일로 이중 세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세안을 자주 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건조함이 심해지고 피부가 예민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크림을 지워야 할까요? 우선 가볍게 선크림만 바르신 경우라면 클렌징 폼만으로도 충분히 세척이 가능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클렌징 폼으로 충분히 거품을 낸 상태에서 부드럽게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세안을 해주신 뒤에 미온수를 여러 번 끼얹어서 거품과 잔여물을 씻어주면 끝! 반면에 선크림에 색조 화장까지 함께 하신 날에는 선크림과 메이크업
메이크업 잔여물이 함께 피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한 세안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메이크업 제품들은 유분 성분과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폼 클렌징만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코 주변이나 턱, 이마처럼 잔여물이 쌓이기 쉬운 부위는 한 번 더 롤링 해주시면 깨끗한 세안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오일 폼 제품들도 나와 있으니까 화장을 자주 하시는데 이중 세안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일 폼 제품을 구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놓치시는 부분은 바로 세안 시간입니다. 너무 오래 세안을 하면은 피부에 필요한 유분까지 같이 제거가 되면서 건조함과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안은 전체 세안 시간 기준으로 1분 이내, 폼 클렌징으로 문지르는 시간은 20에서 30초 정도로 짧게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안 후 관리도 세안만큼이나 중요한데요. 세안을 하고 나면 피부 표면에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서 일시적으로 건조해지기가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세안 후에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토너, 세럼, 크림을 순서대로 발라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세안 후에 당김도 줄어들고 피부 상태가 안정되면서 다음날 선크림을 발랐을 때도 밀리거나 들뜨지 않고 훨씬 고르게 밀착이 됩니다. 오늘은 선크림을 꾸준히 바르는데도 효과를 못 느끼셨던 분들을 위해서 나에게 맞는 선크림을 고르는 법부터 선크림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내 생활 패턴을 고려한 자외선 차단 지수와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선크림 종류 골라주기. 바르실 때는 원장량인 500원 크기의 양을 반절씩 2번 나눠서 바르기. 한 번 바르고 끝내는 게 아니라 2~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기. 마지막으로 선크림만 바른 날은 폼 클렌징으로, 메이크업까지 같이 한 날은 오일 폼을 추천드렸습니다. 물론 선크림이 피부를 젊게 만들어주는 성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늙게 하는 저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피부를 망치지 않고 선크림을 훨씬 더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시술은 관리의 연장선이지 관리의 대체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게다가 평소에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서 시술의 효과도 좋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선크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릴게요.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름의 진심인 주름 잡는 의사 이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